저는 군산 오름을 3번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파란색 구간, 노란색 구간, 빨간색 구간. 첫째 날은 안독계곡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제주 올레길 9코스길을 역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첫째 날 출발지인 안덕계곡 주차장입니다. 안덕계곡 다리 가기 전에 남덕사 쪽으로 좌회전합니다. 저 앞에 나무 계단으로 내려가면 안덕계곡을 거쳐서 제주 올레 9코스 마지막 화순 금물의 해수욕장까지 갑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군산 오름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안덕계곡의 물을 올랭이 소라고도 합니다. 군산 오름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가 목적지인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가고 계속 가실 분들은 아까 그 나무 계단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오늘 군산 오름 정상까지 갑니다. 오리들이 길 중간에서 검문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길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백길 하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도로가 나타나서 도로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도고샘을 지나서 계속 갑니다.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길가 어느 집 마당에 있는 부처님 형상입니다. 힘들면 쉬어가라고 정자도 있습니다. 군산 오름 정상이 저만치 보입니다. 안덕계곡으로 흘러가는 물길 중에 상당히 깊고 넓은 양재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용천수인 양재소물이 있고 깊이가 20m가 넘는다는 양재소가 좀 넓게 있었습니다. 다시 도로로 나와서 계속 걸어갑니다. 이곳 다리에서 양재소가 멀리 조그맣게 보입니다. 반대편으로는 한라산도 보입니다. 이제 군산 오름 등산로 초입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가 군산 오름 전망대로 가는 초입입니다. 제주 올레길 표식이 반갑습니다. 이럴 땐. 한참 갈증이 나던 때라 맑은 용천수가 반가웠습니다. 처음으로 군산 오름의 영금을 용천수를 마십니다. 여기서부터 군산 오름 전망대까지 꽤 많은 묘지들을 보면서 갔습니다.
영구물에서 10여 분 정도 오르니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특히 한라산 방면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 오름들에 친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삼방산도 아주 잘 보였습니다. 마라도, 가파도, 형제섬, 송악산, 용머리 등도 보입니다. 멋진 전망대를 뒤로하고 다시 올라가 봅니다. 여기도 묘지들이 차지했습니다. 군산 오르면 유독 정상까지 묘지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명당이 많은가 봅니다. 이런 이정표를 보면 항상 반갑습니다. 역시 전망이 좋은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상 입구까지 왔습니다. 군산 오름에 묘자리를 쓰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만든 진지동굴이 9개나 있습니다. 한때 외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유명한 마을 인구의 반 이상이 외지인이라는 대평리 마을입니다. 정상 초입에 있는 꼭지점과 안내문입니다. 진지 동굴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군산 오름의 진정한 정상입니다. 뾰족한 바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을 이렇게 잠깐 넘어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상해 이동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약 2km 정도 거리입니다.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대평리와 예래동 쪽으로 갈라지는데 이 길을 군산 산책로라고 부릅니다. 노란 선 부분이 군산 산책로입니다. 약 4km 정도 됩니다. 노란색으로 가다가 빨간색 쪽으로 가면은 아기 업계 돌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나를 잡아 다시 오기로 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제주올레 9코스 역 방향인 군산 오름 주차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군산 오름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여기가 군산 오름 숲길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주올레길과 반대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쪽으로 내려와서 안덕계곡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날은 상해 이동에서 출발하여 대평리 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즉 군산 오름 산책로를 걸은 겁니다. 상해 이동까지 282번 버스 타고 왔습니다. 군산 산책로라는 표지석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올레길이 아니라서 화살표나 띠가 없습니다. 그냥 지도를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서 가야 합니다.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정상으로 가는 길과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레길 걷다 보면 올레길 표식에 친숙해지고 그런 표식이 없으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여기 콩밭입니다. 그 유명한 콩밭매는 안악내요. 처음으로 반가운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군산 산책로. 제가 길을 잘못 든 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메밀밭입니다. 그 유명한 메밀꽃 필 무렵. 드디어 군산오름 등산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길을 별도로 군산 산책로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군산 산책로로 내려갈 겁니다. 표지판도 깨끗하고 마음에 듭니다. 명사 쉼터 정자입니다. 이름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전 이날 이곳을 지난 다음 조짐이 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 멀리 범섬이 보입니다. 이 길을 추억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쭉 가서 정자 쉼터를 지나 정상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 구심을 그리고 사색의 길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곳 길도 영구물 쪽 올라가는 길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곳도 명당 자리엔 묘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에 금장지라고 해서 군산오름에 묘자를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안내판이 무색해집니다. 반가운 정자 쉼터가 보입니다. 이정표도 반갑습니다. 여기도 전망을 보니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자 안에는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물이 가득 찬 페트병들이 그득했습니다. 제주도에는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인공조림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전체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사자암 안내판입니다. 역시 반가운 이정표.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진지동굴.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길은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이 길의 끝이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이 길로 올라왔습니다. 정상을 코앞에 두고 다시 반대쪽으로 내려갑니다. 구시물과 사색의 길을 찾아갑니다. 군산오름 정상에서 아래로 노란 선을 따라 대평리까지 갈 겁니다. 박수기정 위쪽의 넓은 지역입니다. 멀리 형제의 섬도 보입니다. 대평리의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산합니다. 이쪽 길도 올레길이 아니라서 약간 두렵습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도착해서야 비로소 제가 온 길이 어느 길과 통한지를 알게 됩니다.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쪽 전경입니다. 마침 제가 오기 전에 누군가 고맙게도 풀을 베어냈습니다. 만약에 풀들이 무성했다면 포기하고 도로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아까 정자 쉼터에서 좌측으로 가는 길과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바로 옆에 진지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시물 용천수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군산 오름 중에서 여기가 가장 청량하고 깨끗한 용천수인 것 같았습니다. 물맛도
또한 시원하고 끝내줬습니다. 군산 오름의 구심을 용천수는 처음 마십니다. 저번에 왔을 때 영구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용천수. 진짜로 제가 마셔보니 여기 구심물은 진짜 약수물입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갈증이 난 상태라 한 바가지 다 마셨습니다. 이리로 하산하면서 계속 잡초를 제거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내려왔습니다. 제거된 잡초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치 수천 미터 바닷속에서 방금 솟아오른 듯한 바위입니다. 잡초가 제거된 상태의 하산길은 아주 무난합니다. 여기가 군산 산책로와 아기 업계돌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여기서부터 대평리 쪽 군산 오름 주차장으로 가는 사색의 길입니다. 거리는 약 800m에서 900m 정도 됩니다. 저는 오늘 사색의 길로 가서 대평리 쪽으로 빠질 겁니다. 가는 길에 뿔이 큰 노루를 만났습니다. 몸통에 하얀 점이 없는 거로 봐서는 노루인 것 같았습니다. 보통 재빨리 도망가는데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인지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올레길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들 발길이 많이 없는 듯한 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에 울타리 출입문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 군산 산책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군산 오름 정상만 밟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거된 잡초양이 너무 많아 푹신푹신합니다. 아마 이 길은 등산 동호회가 아니면 저같이 혼자 다니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뒤돌아보면 군산 오름의 정상이 보입니다. 잡초 제거에 힘쓰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이렇게 곳곳에 출입문들이 있습니다. 무덤 또한 역시 많습니다. 드디어 숲길을 벗어나 도로로 나왔습니다. 사실 애기 업계돌은 이쪽보다는 예래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쪽엔 이런 안내판이 없습니다. 이 도로 반대쪽으로 쭉 올라가면 군산 오름 주차장이 나옵니다. 저는 차량이 이 좁은 도로로 꺾어져 들어오는 큰 도로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 큰 도로는 안독계곡 주차장에서 대평리 마을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따라 군산 오름 주차장까지 갑니다. 드디어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젠 다음엔 상해 이동해서 출발하여 아기 업계돌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빨간 선을 따라 예래동까지 내려갈 겁니다. 오늘도 역시 상해 이동해서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길은 생략하고 바로 정자 쪽에서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군산 오름 정상도 생략하겠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구시물을 지나 사색의 길과 아기 업계돌의 갈림길에서 아기 업계돌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곳에 군산 오름의 9개 진지 동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갈림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선 실제로 캠핑 생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지 동굴에서 이 갈림길까지는 5m도 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엔 정상에서 저리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정상에서 여기까지는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심물까지는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구시물에서 아기 어깨돌로 갈라지는 갈림길까지는 약 237m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멀게 느껴집니다. 아까 그 새 갈림길에서 여기까지는 아주 가깝습니다. 구시물 용천수를 두 번째로 마십니다. 전에 반바지에 운동화였는데 오늘은 긴 바지에 등산합니다. 영금을 한 번, 구심을 두 번, 군산오름에서 총 세 번째 용천수를 마십니다. 이 바위는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아마 수천 미터 바닷속 바위는 이런 모양일 겁니다. 사색의 길은 지난번에 가봤으니까 왼쪽에 아기 업계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기 업계돌까지는 300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 오름을 다닐 때 이정표만 있어도 반가운데 저렇게 거리까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갔던 사색의 길보다 더 정보가 없는 길입니다. 앞에 갈림길에 있던 이정표도 300m 가서 아기 업계도를 보고 다시 되돌아 나오라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떤지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김삿갓 아닙니까? 뱀이 나올까 두려웠지만 궁금한 걸 더 못 참습니다. 이 바위가 애기 업계돌이라고 합니다. 여긴 또 아기 업계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절한 안내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제 다시 안 올라가고 그대로 하산합니다. 제 직감으론 예래 초등학교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리로 가끔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이 좁은 통로가 사유지에서 애기 업계돌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근데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가능한데 이리로 올라가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내판이 없이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유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래 입구 쪽에 사유지를 뜻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닫으면 이리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중간에 애기 업계돌 비슷한 모양의 돌이 있습니다. 제 바람은 이 길에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군산오름의 정상을 가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래 생태 10경에 포함된 아기 업계돌을 너무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출입문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문은 사유지의 대문입니다. 주인이 저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저 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주소를 찍어봤습니다. 위치 좀 알려고 네이버로 검색해봤더니 안 나타납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